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7월도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8월 새로운 장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뜨거운 또 무더운 여름과 좀 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비대면 관련주 탑픽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죠. 그동안 주가가 좀 끊임없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뭐 코로나든 아니든 그 이후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이런 비대면 수혜주들의 성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카카오든 네이버든 이러한 종목군들의 성장성에는 전혀 뭐 걸림돌이 없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죠. 그렇죠? 올라간 만큼 또 조정도 받고, 또 조정을 받은 만큼, 또 잘 받은 만큼 또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주식 어떤 생리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어떤 주가 흐름, 미래의 성장 전망은 대부분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중장기로 접근하고 있지만, 새롭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카카오로 신규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네이버를 신규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뭐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이런 어떤 전망들도 있지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그런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정도 받아야지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갔다, 펄을 보게 되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뭐 단기적으로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뭐 네이버는 뭐 둘째 치더라도 카카오만큼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더 나으냐, 이런 어떤 왈가왈부할 그럴 어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방향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나 카카오만큼은 앞으로 네이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앞으로 네이버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카카오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버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비대면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카카오를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자, 네이버나 뭐 NC소프트 많이 오른 비대면 관련주도 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더니 많이들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앞으로 성장성을 뭐 거부하거나 성장성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뭐냐, 무조건 오래 갖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오늘도 보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리 그래도 카카오는 우리가 좀 버리지 말고 잘 갖고 가자, 조정이 오더라도, 이러한 뉘앙스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카카오 저희 회원분들도 한번 이 실현을 했고요. 뭐 100% 이상 수익이 났으면 한번 좀 접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 근데 다시 한번 매수 추천을 했죠. 그렇죠?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거나 현대투자증수와 또 한번 다시 한번 손을 맞춰서 같이 하실 분들은 유료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해 주시고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등록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 비대면 하면 빠질 수 없는, 그죠? 이제 뭐 삼성전자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2차 전지도 성장성이 있고, 5G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러나 최근에 주가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또 안정성, 거기에 걸맞는 실적까지 겸비한 비대면 수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요, 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 두 종목을 포함해서 뭐 미국 시장에서도 뭐 알파벳이나 구글이라든가, 그죠? 뭐 아마존이라든가 인텔,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조금 삐끄덕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자, 해외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존닷컴이라든가요, 넷플릭스 요거는 의미가 없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테슬라 자동차도 신고가이긴 합니다만,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도 꼬리가 달리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면 잠깐 단기적으로는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이 비대면 관련주, 물론 이제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아마존닷컴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진한 차트긴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일봉상으로 쌍봉의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는 여전히 승승장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힘에 붙이는 모습이에요. 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1년 넘게 2019년도 작년도에 조정을 잘 받고 나서 2020년도부터 정확히 1년을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한 50% 정도 이상 올해 상승을 좀 기록했죠. 1년 동안의 조정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50%에 걸맞는 수익률이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이에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 조금 이따 이제 차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지, 성장성이 끝났다, 아니면 차트상으로도 주가의 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실적을 보게 되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실적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특히 이게 이제 2분기 전망치긴 합니다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쁘지가 않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약 2,300억 정도, 지금 그죠? 2,200억, 2,300억 정도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75% 영업이익이 증가한 수치예요.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약 900억 이상, 그죠? 여기는 이제 875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실적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 960억, 거의 1000억 가깝게 영업이익을 기대하고도 있는데요. 이 수치는 137%가 2019년도 대비해서 증가한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수치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죠?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증가율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75%의 증가율이면 카카오는 약 140% 정도 가까운 그런 어떤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카카오의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분기에 이어서 카카오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이 올라가고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또 오를 때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잠깐 비교해 보면 계열사들 지배 구조를 가만히 이렇게 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계열사도 우리가 모르는 계열사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거기 보면 플랫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부터 해서 그렇죠. 웍스 모바일, 또 웹툰, 파이낸셜, 라인,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라인페이, 파이낸셜, 홀딩스, 게임, 뮤직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네이버도 사실은 이제 공룡, 거의 큰 그룹사 정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 최근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면서 시가총액도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한때는 3위까지 기록했었는데요. 지금 3위, 4위 정도,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글쎄 50조 조금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해서 지금 30조 가깝게 시가총액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어떠한 덩치로 컸어요. 카카오의 지분 구조 역시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죠. 카카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가 무려 100개 가까이 돼요. 그죠? 비상장 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매년 M&A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M&A가 사실 굉장히 미래에 중요한 어떠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계열사가 많은 게 무조건 좋고 적은 게 뭐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제게 한 30위권에 있는 게 이제 카카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7위 정도, 뭐 8위, 7위, 8위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열사는 SK 다음이에요. 그죠? 뭐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차그룹이라든가 뭐 LG그룹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계열사가 좀 많다라는 거. 이게 향후에 카카오의 어떤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죠? 지분구조 네이버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친숙한 그런 계열사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죠? 카카오 페이지도 보이고요. 게임즈, 페이, 뭐 카카오 뱅크도 보이죠. 카카오 모빌리티. 모빌리티 뭐예요?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뭐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카카오 M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IPO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뭐 이런 소식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가치가 조금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카카오 페이라든가 카카오 뭐 뱅크, 카카오 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IPO를 좀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친숙하게 다가서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네이버랑 비교하면 좀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네이버가 형님입니다만 카카오가 언제든지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 주가는 달라요. 제가 카카오에 대한 비중을 더 두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1등은 네이버지만 카카오가 2등이지만 언제든지 1위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 1등주 2등주 개념이 아니라, 그죠? 볼륨 면에서는 카카오 2등이지만 언제든지 1등을 노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점수를 좀 주는 게 맞다라고 좀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대면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조금 잠자고 있던 삼성전자가 좀 깨어나기 시작을 하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깨어나면 네이버든 카카오든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왜? 시장의 대장, 즉 호랑이나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뭐 표범이라든가, 그죠? 뭐 치타, 뭐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좀 득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일어나면, 그쵸? 조금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지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좀 깨어난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성장주긴,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득세를 했던 주도주, 비대면 테마주들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비대면주들의 조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죠. 자, 카카오 얘기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카카오페이의 실적 뭐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만 해가 갈수록 이 업력에 비하면, 그렇죠, 영업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도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네이버페이가 좀 뒤처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더 가깝게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기반 때문에 조금 카카오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요 핀테크의 시장 가치를 보면 네이버페이가 좀 카카오페이보다 좀 셀 수 있지만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페이코가 완전히 좀 떨어지고 있고, 그죠? 페이코, 그다음에 뭐요? 토스도 있죠. 토스도 5조 3천억 정도의 시장 가치를 추정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웹툰 가치만 10조 원이 넘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가 있죠.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카카오 M,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M은, 그 다음 카카오 뱅크.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IPO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외부 투자 유치, 주요 투자자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를 계속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효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카카오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반이 이렇게 좀 탄탄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주가가 좀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만 잘 받아준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대비해서 카카오라든가 그렇죠, 네이버는 100% 이상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보다 한 2배 이상, 3배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가 없네요. 그렇죠? 희한하게도. 그래서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연결시켜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BBIG라고 표현하는, 그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종목군들은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차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카카오 현재 주가 뭐 큰 이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술적으로만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우리가 17만원대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100%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35만원 정도면은 100% 수익이 나왔어요. 신고가를 돌파한 시점을 우리가 이제 17만원 그냥 어림 잡을게요. 17만원 좀 넘는데 18만원을 해볼까요? 그럼 18만원이라고 본다면 2배면 36만원이에요. 그죠? 36만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100% 신고가를 달성을 했으면, 신고가 돌파 이후에 100% 시세가 났으면, 그죠, 조정이 나와주는 건 일반적이에요. 더 가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시점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그죠? 네이버도 이렇게 보시면요. 네이버도 네이버는 100% 상승은 아닙니다만, 19만원, 20만원이라고 본다면, 네이버도, 아직 100%는 채 안 갔습니다. 한 50%의 상승은 좀 이어졌다. 그죠? 덩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카카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매매 동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들이 꾸준히 많이 샀고, 최근 들어서면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조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단기적으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거래가 많이 들어온 이 시점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소진이 돼야지만, 그죠? 예전, 그러니까 뭐냐면 5월 달이라든가 아니면 7월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좀 가벼운 시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잘 쉬는 모습이 나오면, 또 주가의 상승은 여러분들 얼마나 잘 조정을 받았느냐, 어떻게 잘 조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잘 받은 만큼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내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지금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좀 더 보태서 내가 수익을 좀 더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는 조금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만큼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주식공룡의 TV를 통해서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그래서 아직까지의 시각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많이 오른 만큼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아주 공격적인 어떤 매수라든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좀 여러분들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여러분들 이런 비대면 관련주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언제 좀 더 사고 언제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카카오를 새롭게 편집을 했어요. 때문에 저희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매수 매도를 언급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에 55만원이고요. 6개월에는 150만원입니다. 문자 서비스만 받으시는 거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은행 계좌 입금을 하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현대투자문자회원에 등록을 해드려서 내일부터 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밤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